미국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 플라잉 타이거라고 알려진 미국의 용감한 주중사 무리가 압도적인 힘의 일본 제국 공군과 당당히 대결을 벌였다. 이 창궁의 용병들은 극동의 하늘을 마음껏 휘저으며 중국을 가로질러 진군하려는 일본군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들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고 영웅담은 마치 인기소설처럼 인구에 회자되었다. 이제 우리는 최첨단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미국의 P-40 토마호크가 일본의 KI-27 레이트와 일전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전투를 경험하고 전술을 분석하며 공중전을 재현해보는 것이다. (1941년 12월 20일) 일본의 쌍발 엔진 KI-21 셀리 폭격기 10대가 중국 남부의 군밍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표적에 가까워졌을 무렵 일본 폭격기들은 4대의 소형 전투기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접근 중이던 P-40 토마호크가 사격을 시작했다. 다급해진 셀리는 서둘러 탑재되어 있던 폭탄을 투하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기지를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그때 10대가 넘는 위장 전투기들이 나타났다. 전투기들은 일본군이 만난 여느 비행기들과는 달라 보였는데 대단히 빠르고 비행 솜씨가 전문적이었다. 이들의 날개에는 중국 공군의 국가마크가 찍혀 있었지만 기수에는 대형 상어의 입이 그려져 있었다. 플라잉 타이거였다. 이제 이들이 동남아시아의 하늘에서 첫 교전을 벌인다. 이 쌍발 엔진 폭격기에 빗발치게 충격을 가하던 전투기 한 대가 셀리를 놓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밑으로 따라붙었다. 폭격기는 화염에 휩싸인 채 나선을 그리며 추락했다. 일본의 폭격기 4대가 하늘에서 폭발했다. 부상을 입은 나머지 6대의 셀리도 가까스로 기지로 돌아갔다. That first combat on December 20th, 1941 represented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military aviation in China.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a thoroughly modern, professional Air Force staffed by Americans engaged the Japanese on the Asian mainland, and it was a stunning success. 일본은 이 미지의 항공기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알고 있었다. 중국의 신문은 이 일방적인 승리를 대서특필하면서 이 용맹한 조종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The Chinese paper had come up with the expression, "They're fighting like tigers, flying tigers." 이 파일럿들은 미국인들로 중국 공군에 자원 입대했다. 이들은 클레이어 리 세놀트라는 뛰어난 비행사 때문에 중국을 위해 싸우게 되었다. 1930년대 육군 항공단 수속 장교였던 세놀트는 전투기 전술의 권위자이며 두려움을 모르는 조종사이자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명성이 자자했다. 40세가 됐을 때 그는 전투 비행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육군 최초의 고개 비행팀 수석 조종사로서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을 선보였다. 보다 좋은 전투기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세놀트는 육군 사령부와 지나칠 정도로 잦은 충돌을 일으켰다. 결국 1937년 그는 보직을 내놓고 전역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다음 날 그는 중국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1937, he was asked to go to China to do an evaluation of the Chinese Air Force. The Japanese had been carrying on their terror bombing campaign, and the little Chinese Air Force was being beaten and was eventually beaten badly. (1937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년 전 일본은 만주를 향해 손길을 뻗었다. 중국은 심한 공격에 시달렸다. 항구는 공격받고 천연자원은 일본의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착취됐다. 마을은 일본군의 3가지 초토화라는 공포 정책에 따라 무자비하게 폭격을 당했다. 모두 죽이고 모두 약탈하고
모두 태워버리는 정책이었다. 구식 비행기의 중국 공군은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잔인한 일본 공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클레어 리 샌놀트에게 해결책이 있었다. The Chinese Air Force had been decimated, and it was important to keep China in the war. And the only way they could keep China in the war, they needed an instant Air Force. And the only way you're going to get an instant Air Force is to recruit professionals like the Army, Navy, and Marine Corps. So Chennault came back to the States to make his case. 1941년 초 미국은 아직 일본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었다. 만약 미군의 비행사들이 일본과 싸움을 벌인다면 중국 공군의 일원으로 싸워야 했다. 미 정부가 비밀리에 승인을 하자 샌놀트는 중국 정부가 능력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냈다. They were allowed to resign from the U.S. Armed Forces, turn around and sign a lucrative contra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e pay was very good. The lowest pay for a pilot was $600 a month. That's for a wingman. Then you had $650 for a flight leader, $750 for a squadron leader. So that was very attractive. 봉급이 일반군 비행사들보다 거의 3배에 달했는데 이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99명의 조종사를 채우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직관들은 또 각 병과에 맞게 200명의 병사를 따로 뽑았다. 여기엔 정비사, 병기공, 무전교환병, 행정병, 심지어 군모까지 있었다. 1941년 7월이 되자 이들은 영국으로부터 빌린 공군기지인 버마의 키다우 비행장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라시오로부터 480km 떨어진 전략 요충지였는데 라시오는 중국 본토로의 주요 보급 루트인 버마로드의 종점이었다. The single biggest reason for the Flying Tiger's existence was to defend the Burma Road. That road, which ran, as the name implies, from Burma into southern China, was the major supply route for sustaining Chines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Japanese in that part of the world. 이들은 키다우 비행장에서 P-40이라는 새로운 비행기를 갖게 되었으며 미국 지원병 그룹 혹은 AVG라는 공식 명칭도 부여받았다. 샌놀트는 자신의 부대를 3대의 추격대대로 나누었는데 각각 고유의 로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41년 가을 모든 대대는 훗날 토마호크의 상징이 되는 그림으로 통일됐다. 이 유명한 상어입 그림은 곧 플라잉 타이거와 동의어로 자리하게 된다. We're looking at a publication that comes out of India, and it showed a lot of these Aussie airplanes, the P-40, just like we had, and it showed the shark's mouth on it, and it lends itself so well to that airplane that we adopted it. 1941년 12월까지 AVG의 조종사들은 몇 개월 동안 P-40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기술을 시험할 기회는 얻질 못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며칠 전 드디어 그 기회가 찾아왔다. 12월 20일 이들은 중국 군밍시를 폭격하러 나선 일본의 셀리 폭격기 10대 중 4대를 격추시켰다. (3일) 후 이들은 또다시 일본의 공격을 격퇴했는데 확실하게 11대를 해치우고 적어도 5대 이상을 더 물리쳤다. 12월 25일엔 놀랍게도 24대를 격추시켰는데 히로히토에게 보내는 성탄 선물이었다. 하지만 이 초기 작전은 전부 방어 작전으로 공격해오는 적의 폭격기를 막아내는 임무였다. 새해가 밝은 지 며칠 후 플라잉 타이거는 일본기와 교전에 나섰다. 1942년 1월 3일 조종사 데이비드 텍스힐은 첫 플라잉 타이거 임무에 나섰다. 텍스힐은 해군 출신 지원자로 잔뜩 몸이 달아 있었다. 그와 다른 3명의 조종사들은 P-40 토마호크를 몰고 태국의 라행 일본 공군기지로 향했다.
계획은 새벽에 도착해 지상에 있는 적기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Jack Newkirk, who was the squadron leader, and he had Bert Christman on his wing, and Jim Howard was leading the element, and I was on Jim's wing.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P-40 한 대가 무전을 보내왔다. Bert Christman had engine trouble, so he had to turn back. 버트는 기지로 돌아가고 남은 세대는 비행을 계속했는데 동틀 무렵 표적 상공에 도착했다. 이들은 비행장을 따라 좌회전을 한 후 낮게 강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들은 약 280m 간격으로 벌려서서 서로 꼬리를 문 채 일렬 대형을 펼쳤다. They would bend it over, which means to put your airplane in a dive, and accelerate as they came down to strafe the aircraft on the ground. 시속 480km로 비행장을 향해 급강하자 1200마력의 앨리슨 엔진이 괴성을 질렀다. 짐 하워드는 기관총으로 갈퀴로 비행장을 펼듯 기총 사격을 시작했다. 텍스일은 그를 따라 급강하하면서 기총 공격을 준비했다. 순간 그의 진로가 차단됐다. 10시 방향에서 하워드의 꼬리를 향해 KI-27 레이트 한 대가 급격히 돌진하고 있었다. 이제 곧 텍스의 첫 번째 교전이 벌어질 참이었는데 그의 손에 친구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1942년 1월 3일, 플라잉 타이거가 태국의 라행 비행장을 공격하며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텍스일의 소편대장인 짐 하워드가 일본의 네이트 한 대에게 막 공격을 받고 있었다. 짐 하워드는 여기 있다. 네이트는 여기 그의 꼬리에 붙어 있고 텍스는 여기 있다. 짐 하워드는 비행장을 공격했다. 네이트가 급격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텍스는 네이트의 꼬리에 접근해 십자선의 적기를 정렬시켰다. Our ammo was loaded with every fifth round was a tracer. So it looked like just a big hose, you know, going out there. So I just looking right through the windscreen and following those tracers and it blew up right in front of me. 그는 불덩이 속을 뚫고 지나갔다. 비행장 반대쪽 끝에서 짐 하워드가 사격을 마치고 상승하는 게 보였다. 무사했다. 텍스의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축하할 시간이 없었다. 12시 방향에서 또 다른 네이트 한 대가 곧장 그에게 돌진하고 있었다. When I saw that other guy was starting to make a pass on me, then I turned into him head on. 텍스로선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P-40이 네이트보다 나은 강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P-40은 뉴욕 버팔로의 커티스 항공사에 의해 제작됐는데 클레이어 샌놀트는 원래 영국 공군으로 가기로 돼 있던 P-40 100대를 확보했다. P-40P는 아주 튼튼하고 시속 608km까지 날 수 있으며 기수 위에 59경 기관총 2정과 날개 위에 39경 기관총 4정을 탑재하고 있었다. 또한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엔진과 조종석 주위를 두터운 장갑이 덮고 있었다. 그의 상대인 나가지마 KI-27 레이트는 1936년 활동을 시작했는데 레이트에는 공랭식 성형 엔진과 고정식 랜딩 기어가 탑재돼 있었다. 최고 속도는 시속 490km였으며 무기는 기수의 12.7mm와 7.7mm 기관총이 각각 한정씩 탑재돼 있었다. P-40은 화력과 장갑 면에서 더 우수했다. 하지만 무거워서 훨씬 가벼운 일본의 네이트보다 선의 능력은 떨어졌다. 비행기 설계 철학에서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공중전에 대한 샌놀트의 접근 방식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And the type of attacks he typically set up was to come in at high altitude, make screening diving attacks against Japanese formations, take the energy that they built up, zoom climb up to a high altitude again, and come back around.
He told his pilots, do not dogfight with the Japanese airplanes. Certain death. 일본의 네이트와 정면으로 마주하자 텍스일은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 그는 네이트와 맞서는 법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공중전을 하지 않는 대신 기관총 세례로 상대를 몰아쳤다. 텍스일은 여기 있고 네이트는 여기 있다. 텍스가 고도를 상승해 적기를 향해 비행하면서 정면 공격을 했다. And I'm pulling into him, and of course I had the firepower on the head-on. 양 전투기는 시속 960km 이상으로 날면서 다가갔다. 네이트는 텍스의 비행기에 연타를 가했지만 두터운 장갑이 제 역할을 해주었다. Eventually, the lighter armored Nate couldn't take the punishment and ended up spiraling out of control. 네이트는 밀림 속으로 추락했고 전투는 끝이 났다. I had no idea where Howard and Newkirk were. I just headed right home, get out of that area. 텍스는 갑자기 강렬한 진동을 느꼈다. 비행기가 요동을 쳤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The instruments are probably just almost shaking out of the panel itself, and it was probably wondering if he's even going to make it back to base. 그는 마침내 민갈라돈 비행장에 도착했다. 하워드와 뉴커크도 이미 안전하게 귀환해 있었다. He shot 33 holes in my airplane. Some of his bullets stuck in my prop, and it threw the prop out of balance. And I thought the engine was coming out of the airplane. 일본군에 대한 플라잉 타이거의 첫 공격 임무는 성공이었다. 적 전투기 4대를 하늘에서 요격했고 지상의 폭격기 4대를 파괴했다. 이들은 악명 또한 얻게 됐다. 플라잉 타이거는 군 계급이나 군율을 적용하지 않았고 자신들만의 규칙에 의해 싸우고 즐겼다. 이들의 소란한 행동으로 유명세는 더해갔다. In Rangoon, they rode water buffalo down the street. They shot up the chandeliers in their favorite watering hole. They even had a pet leopard. 세널트는 이렇게 하면 조종사들이 계속되는 전투의 긴장감을 풀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늘에서만큼은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다. I think he was an excellent leader. If you did your job right, why, he would back you at every time. 6개월간의 전투 기간 동안 이 소수의 미국 용병들은 거의 130대의 일본기를 파괴했는데 그중 11대는 텍스일의 P-40 토마호크에 의해 격추됐다. Here's a ragtag mercenary organization of former Army, Navy, Air Force officers and enlisted men who took on the Japanese head-to-head, very close to Japanese home islands, and proved that the enemy, who appeared to be 10 feet tall, could be whittled down to size. 하지만 진주만 기습 이후 더 이상 용병은 필요 없게 됐다. 이제 미군이 전력을 다해 전쟁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전설적인 전투 기록에도 불구하고 AVG와 중국 정부와의 계약은 결국 1942년 7월 4일 끝으로 종료되었다. 하지만 플라잉 타이거는 계속됐다. 육군은 곧 극동에서 공중전을 책임질 중국 공군 타격대를 창설했다. AVG의 대원들과 그들의 임무는 제23 전투비행단이라는 새 부대로 통합되었다. 중국 공군 타격대는 조셉 비니거조 스텔웰 전역사령관의 지휘 아래 들어갔다. The transition from the AVG to the China Air Task Force was somewhat messy. The pilots were being coerced to stay in the China Air Task Force, and it left a lot of bitter feelings. 스틸웰은 클레이튼 미셀 장군을 불러 AVG에게 얘기하도록 했다. He could not have chosen a poorer man for the job. The Flying Tigers were gathered in an auditorium, and he basically laid it out. He said, we want you to stay. If you don't want to stay, then you can go home, but we will have draft boards waiting for you at the gangplank in the United States, and you'll be drafted into the Army as privates in the infantry. 하지만 이 협박은 잘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단체를 떠나겠다고 위협했다. 클레이어 샌들턴은 현역으로 복귀했고 장군으로 진급했다. 그는 이 혼란을 말끔히 정리하고 플라잉 타이거를 유명하게 만든 전투 정신을 지켜낼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텍스이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And Chenault said, I think Bissell poisoned him. I don't think many of them are planning to stay. If I lose you, Tex, I'm not sure what I'm going to do. And Tex immediately said, General, I'll stay as long as you need me. Chenault was obviously relieved and asked Tex to kind of talk to some of the guys and see if they would stay on, because these were the veterans. 결국 남아있던 90명의 AVG 조종사 가운데 26명, 190명의 지상대원 가운데 57명이 2주간 계약을 연장했다. 신병들을 교육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텍스와 샌널튼은 새 지휘관 아래에서 더 오래 남아 싸우자며 5명의 플라잉 타이거 조종사들을 설득했다. 1942년 7월 29일, 새로운 플라잉 타이거가 활동을 시작했다. 일본은 이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확실한 노력을 기울였다. 며칠 밤을 연속해서 일본의 폭격기 물결이 평양 비행장의 활주로를 강타했다. 부드럽고 재능이 뛰어났지만 이 공격으로 좌절감을 느낀 전투기 조종사 존 앨리슨이 텍스일에게 다가갔다. I said to Tex, as the ABG tried to stop him at night. And if I remember correctly, he said, well, we made some attempts, but we were never very successful at it. So I said to Tex, well, if they come tomorrow, I'm going to be up there. 폭격기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존 앨리슨과 텍스일에게 계획이 있었다. 앨리슨으로선 첫 번째 교전을 맞이하게 됐다. 보름달 아래에서 그는 플라잉 타이거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중전 가운데 하나를 펼치게 될 예정이다. 웬만해선 아파도 병원에 안 가. 병원비만 잔뜩 쓰고 덜렁 가버리면 자식들은 어떡하라고.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병원비, 장례비, 자식들인데 집만 지어주고 가는 죽기보다 더 싫어. 50에서 81세라면 이제 걱정 없이 사십시오. 월 11,900원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아무리 좋은 보험이면 뭐래.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뭐 이거 묻고 저거 따지고. 아유, 어찌나 까다로운지. 라이나 무배당 OK 실버 보험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OK, 따지지도 않고 OK. 라이나 무배당 OK 실버 보험. 50에서 81세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십시오. 1544-0490. 더 늦기 전에 바로 전화하십시오. 1544-0490. 라이나 생명. 어느새 불혹의 나이를 넘어선 무대 위의 어린 왕자 이승환. 새로운 음악적 도전으로 대중을 이끄는 그에게 음악은 언제나 풀어야 할 숙제였고 넘어야 할 벽이었다. 변하지 않는 순수함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온 18년 음악 인생. 이승환이 이승환을 말한다. 꿈꾸는 사람들의 바이오그래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942년 7월 29일) 보름달이 행양 비행장 위로 밝게 비추었다. 플라잉 타이거는 다시 작전에 나서게 되었고 존 앨리슨도 곧 첫 전투의 맛을 볼 예정이었다. 앨리슨은 일본의 폭격기 편대가 타이거 기지로 공격해오고 있다는 경보를 들었다. 그는 P-40에 올라타 하늘로 날아올랐다. John Allison reminds me of no one as much as Jimmy Doolittle. They're both short in stature, very focused, precise types of aviation professionals, but when each of them climbed in the airplane, strapped in and started the engine, there was a personality change. 텍스일과 존 앨리슨은 적의 편대를 찾아
교전을 펼치기 위해 기막힌 전술을 사용했다. 이전의 공습을 보면 일본기들은 4,500m 상공에서 표적의 폭탄을 쏟아붓곤 했다. We didn't want them to get underneath us because at night you just can't see them. Although you could see the flame from their exhaust. 앨리슨과 베테랑 AVG 파일럿인 에이젝스 바움나는 업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비행을 할 생각이었다. 레이더나 보조 항법 장치가 없었으므로 달빛만이 적기를 찾아낼 유일한 수단이었다. 일본기들이 평소의 고도로 날아온다면 두 파일럿은 달빛에 반사되는 적기의 실루엣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앨리슨 밑으로 날아온다면 바움너가 보게 된다. 또 만약 바움너 아래로 날아온다면 지상 대원들이 발견하고 무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낮은 고도가 된다. 바움너의 고도는 2,700m였고 앨리슨은 3,600m 높이에서 비행을 유지했다. 어둠 속에서 6대의 일본군 KI-21 폭격기들이 2개의 소편대로 접근했다. 연합군에겐 셀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미쯔비시 KI-21 폭격기는 일본 육군군이 중국에 배치한 폭격기였다. 이 비행기는 900kg 이상의 폭탄을 실을 수 있었다. 셀리의 항속거리는 놀라웠지만 대신 장갑이 얇았기 때문에 승무원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약했다. 가까이 접근할 수만 있다면 전투기를 기관총만으로도 쏘아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 그러자면 두 정의 7.7mm 기관총과 과감히 맞서야 했는데 한정은 기수에, 한정은 후미에 장착돼 있었다. 앨리슨에게 무전이 들어왔다. 어디선가 셀리의 엔진 소리가 들린다고 지상 기지에서 연락해 온 것이었다. Finally, they were approaching our little airport at Hanyang from the north. 앨리슨과 바움나는 폭격기의 희미한 불빛을 찾아 어둠 속을 휘저으며 하늘을 수색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배기관의 불꽃을 발견했다. 그의 위로 3대의 셀리가 있었다. I was 3,000 feet below them. I immediately opened the throttle full power and started to climb, and I said, "Okay, fellows, watch the fireworks." 앨리슨은 3대 중 한 대를 표적으로 삼았다. 하지만 접근 속도를 잘못 계산했다. My airplane was climbing fast and also going much faster than the bombers, and I turned to follow them, and I was right in the middle of the formation. 갑자기 예광탄의 불꽃이 앨리슨을 향해 쏟아졌다. They were shooting at me, and my radio was hit. They had hit my radio. This is before I'd fired a shot, and they'd put one round right through the seat and into my parachute. 빗발치는 총알 세례를 뚫고 날아가는 동안 엔진에 총탄이 쏟아졌다. 서둘러 움직여야 했다. 폭격기 뒤로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그는 방향타를 좌로 심하게 꺾으며 하강했다. 그의 비행기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전술은 완벽하게 맞아들었다. I probably wasn't 200 feet behind them, maybe even closer. And my first rounds are down the fuselage. And I know I must have killed everybody in the airplane. 코앞에서 펼쳐진 공격에 폭격기는 갈갈이 찢겼다. 타격을 받은 셀리가 급상승하자 오일이 새면서 앨리슨의 앞 유리 위에 뿌려졌다. 앨리슨은 이제 막 한 대를 박살냈다. 하지만 아직도 2대가 남아있었다. 다음으로 오른쪽 육면이 가장 가까운 표적이었다. 그러나 후방 사수의 십자선에 걸리고 말았다. 앨리슨은 우측으로 롤링을 하면서 예광탄이 빗발치는 폭격기 6시 방향의 자리를 잡았다. The one that had been hitting me on the right, hitting me most, I just gave him a burst and he exploded. 확실한 사살이었다. 이제 남은 셀리는 편대장기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앨리슨의 P-40도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 I didn't realize how hard I'd been hit, but they'd actually knocked a 5-inch hole through the crankcase, and all the oil was draining out, which I didn't know that.
thanks to the P-40 and its ruggedness, it kept flying. 앨리스는 좌측으로 움직여 스로틀을 앞으로 밀면서 편대장기 셀리를 조준했다. 그의 총탄이 적의 좌측 엔진에 적중했다. 곧바로 길게 불꽃을 일으키며 셀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세 번째 요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엔진 커버도 불길에 사로잡혔다. 이제 기지로 돌아가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할 참이었다. When the airplane really started to burn, I kind of panicked, and I was going so fast I couldn't get into the airport. But fortunately, the river was right out ahead of me, and I said, "Oh, well, I can make the river." 앨리스는 손상을 입은 P-40을 시앙키앙강 위로 몰았다. I popped out of the airplane, swam over to a log raft. A Chinese young man ran out across the logs, pulled me up, and in my best Chinese, I was shouting, "I'm an American! I'm an American!" 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한 6대의 일본군 폭격기 중 4대가 격추됐다. 그러나 이 6대의 폭격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몇 시간 후 날이 밝자 일본은 미군을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편대의 폭격기들을 출격시켰다. 그리고 이번엔 호위기도 함께 보냈는데 네이트보다 훨씬 더 강한 개량된 전투기들이었다. 이제 플라잉 타이거는 이들과 전례 없는 테스트를 벌이게 된다. 1942년 7월 30일 중국 동남부 플라잉 타이거의 제-75 전투 비행대대는 행양 비행장에 있는 자신들의 기지를 파괴하고자 출격한 적기를 요격하기 위해 발진했다. 텍세일이 10대의 P-40을 이끌고 하늘로 향했다. 그는 상승해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27대의 일본 전투기들과 마주했다. Then here comes this big fighter sweep. 텍세일은 여기, 적의 전투기 대형은 여기 있다. 텍스는 교전을 위해선 상승해야 했다. 플라잉 타이거 스타일대로 그는 적기와 정면 대결을 펼쳤다. 이들은 익숙한 네이트가 아니었다. 적 전투기는 새롭게 개량된 비행기였다. 나카지마 KI-43 오스카는 네이트의 후신으로 1941년 태평양에서 첫 발진을 시작했다. 여느 일본 전투기들처럼 성능을 위해 장갑을 희생했다. 1150마력의 엔진과 12.7mm 기관총으로 무장한 오스카는 네이트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이 날았다. 그리고 이들을 모는 건 숙련된 일본 육군 조종사들이었다. 193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은 항공평가를 발전시켰는데 해군과 육군의 비행사들은 아주 숙련된 일본 국왕의 전사들이었다. The Japanese military culture was extremely mission-oriented. It was said that every Japanese warrior owed the emperor his life. And if the mission called for sacrificing his life in advancing the cause of the emperor, who many Japanese literally considered a living god, that was not only required, it was also deemed a significant honor. Those guys were very well trained. I said, you know, the Japanese, anything that they did or set out to do, they just really excelled in it. 오스카가 P-40을 발견하고 행동에 나섰다. 텍스는 속도를 높여 자신의 P-40 부대를 일본의 공격기들의 정면으로 이끌었다. 텍스는 플라잉 타이거를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전술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오스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왔다. 그는 텍스와 1대1로 맞섰다. This guy and I came head on doing about 250 or something like that. He was doing around 200. That's pretty fast. But you know, you get a fixation on something like that. Sometimes with closing rate like that, well, you could very easily collide.
텍스와 오스카는 동시에 발포했다. P-40은 오스카의 총탄에 맞아 기체가 부르르 떨렸다. 텍스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접근했다. 그의 6정의 기관총은 오스카에 탑재된 2정의 12.7mm 기관총보다 훨씬 더 화력이 강했다. The minute I hit him, he started smoking. He immediately began to trail a thin trail of smoke, and we knew he was hit, and probably fatally. 오스카는 개량된 일본의 전투기였지만 장갑이 없다는 그 약점만은 변함이 없었다. 충돌 직전 오스카는 불꽃을 일으키며 산산조각 났다. 텍스를 이끈 P-40 부대는 공습에 나선 15대의 적기를 격추시켰다. 일본의 공격은 실패했고 플라잉 타이거 기지는 무사히 살아남았다. 일본의 노력은 샌놀트의 잘 연마된 전술 덕에 무의가 되고 말았다. 선의 교전을 피하고 P-40의 우수한 속도와 힘, 무거운 장갑을 10분 활용한 것이었다. 네이트를 상대로 통했던 전술이 오스카를 상대로도 효율적으로 먹혀들었다. 중국 공군 타격대도 공격에 나섰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일본군과 산업시설 지역이 표적이었다. 1942년 8월 12일 B-24 중폭격기들이 플라잉 타이거 P-40의 지원을 받으며 타이퐁의 주요 선적센터를 공격했다. 표적은 배와 비행장 그리고 주요 보급 창고들이었다. 10월 P-40 부대는 버마의 일본군 보급로를 급강화 폭격하고 호위대를 포격했다. 11월 27일엔 중국 공군 타격대 사상 최대 규모로 주장강 삼각주 지역의 항구 도시인 광동을 공습했다. 하지만 1943년 3월 19일 소규모의 단편적인 중국 공군 타격대는 새로운 조직 제14 항공대로 대체되었으며 지휘는 클레이어 샌놀트가 맡았다. So naturally, the newcomers, the new guys on the block, attached themselves to the Flying Tiger name. After all, the same Claire Chennault was their commanding officer as well. 존 앨리스는 전체 전쟁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공습들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의 아시아 투어도 유럽 무대로 재배치되면서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앨리스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치열한 공중전을 치르게 된다. (1943년 5월 31일) 존 앨리슨의 중국에서 플라잉 타이거로서의 마지막 임무. 그는 중국인 조종사 편대와 함께 비행했다. One Chinese squadron had just gotten brand new P-40s, and General Shaw asked me if I would go up and fly with them, and I said I'd be delighted to do that. 타이거가 중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은 중국 국민당 조종사들을 훈련시켜 왔다. I had 7 Chinese pilots, and I should have had 2 American wingmen, but one of them couldn't get his airplane started. 앨리슨과 중국의 윙맨들은 이창의 일본군 기지를 폭격하는 B-24의 호위를 맡았다. 폭격기들은 플라잉 타이거 전설의 임원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모든 B-24의 기수에 유명한 상어의 이빨을 그려넣었다. 호위 전투기 P-40과 B-24 폭격기들이 이창의 표적에 도착하자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앨리스는 구름 속에서 진격을 멈추고 정찰차 내려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에겐 구름 위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I said, let me go by myself. So I started, and I turned around, and I looked back, and I've got myself and my wingman, and then behind us are these 9 B-24s. And while we were having this conversation, all of a sudden, it's just as if someone had taken a handful of pepper and thrown it up through these black spots were busted through the ceiling. 갑자기 20대의 오스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곧바로 B-24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앨리스는 여기 있고 적기 오스카는 여기에서 B-24를 향해 가고 있었다. 앨리스는 교전을 통해 폭격기를 향해 가는 적기들의 관심을 돌려야만 했다. 가볍고 보다 민첩한 일본 전투기들이 B-24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했다. 앨리스는 조종관을 당기며 우측으로 상승 선회를 냈다. I found myself climbing with all these Japanese fighters. 앨리스는 쉬운 표적부터 공격했다. 바로 그의 앞에 있는 오스카였다. Tracers hit his cockpit and he just rolled over and dove straight into the clouds. 한 대는 격추시켰지만 아직도 19대의 오스카가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적의 대형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오스카를 겨냥했다. I hit him and he did catch fire. So I knew I got that one. 앨리스는 중력의 압력을 받으며 상승했다. 세 대의 오스카가 B-24 한 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가 폭격기에 접근하기도 전에 3시 방향에서 또 다른 적기를 발견했다. 그로선 순식간에 판단을 내려야만 했다. 앨리스는 여기 있고 폭격기는 여기 있다. 그리고 오스카는 여기 3시 방향에 있다. But I figured that I could just pull my airplane up almost into a stall, and then I might be able to divert these three from their attack on the bombers. 다소 무모한 행동이었다. 앨리스는 오스카를 향해 수직으로 상승했다. 발포를 느슨하게 만들어 적의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상승을 하게 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되고 만약 실속이라도 하게 된다면 꼬리에 붙은 오스카의 제물이 될 수도 있었다. 앨리슨이 조종관을 가슴 쪽으로 당기자 속도가 감속하기 시작했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B-40은 실속으로 크게 떨려왔다. 오스카가 사격을 개시했다. And the next thing I knew, I lost my rudder. This airplane coming up from below had hit the main hinge of our rudder, and it fell off. But instead of leaving the airplane, it was still connected by the cable, and it started terrible vibration. With his rudder gone, Allison can't really maneuver his aircraft. The only thing he can do is just keep it level and airborne. So he's now vulnerable to any other enemy aircraft out there that decides to take him out. B-40은 통제력을 잃고 마구 흔들렸다. 오스카가 아주 손쉬운 먹잇감을 잡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60m 거리에서 일본기가 불을 뿜었다. 파편들이 떨어져 나갔다. 튼튼한 B-40이 충격을 흡수하긴 했지만 더 이상 버티는 건 불가능했다. And I said, well, if somebody doesn't help me soon, this is it. I'm gone. All of a sudden, I'm absolutely enveloped in a hail of tracers. 중국인 전투기 조종사가 앨리슨을 구하러 왔다. 그는 오스카의 뒤에서 맹렬하게 발포했다. So it's tracers from 650s. And I'd seen them from one perspective. Now I was seeing them from another and a fatal one. And I thought, he's going to kill us both. 중국의 B-40이 오스카를 격추시켰다. 적기는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앨리슨은 손상당한 워호크를 돌보며 기술을 돌려 기지를 향했다. B-24 폭격기들은 성공적으로 이창의 일본군 활주로를 폭격했다. 이번 전투에서 5대의 적기가 격추되고 1대의 중국 B-40을 잃었다. 존 앨리슨은 1943년 5월 플라잉 타이거를 떠났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후
필립 코크란과 함께 제1에어 코만도를 만들기 위해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다. 제1에어 코만도는 버마의 연합군을 지원하고 적 후방 깊숙한 곳에서 활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공중 강화를 개척했다. 텍세일은 1944년 11월까지 중국에 머물렀는데 적기 15대를 격추시키며 트리플 에이스가 되었다. 클레이어스 앤놀트는 1945년 퇴역할 때까지 제14 항공대를 이끌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극동에 남아 1940년대 후반 중국 공산당과 전쟁 중이던 장개석을 지원했다. 제23 전투 비행단의 플라잉 타이거는 제2차 대전에서 가장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비행단 가운데 하나였는데 1942년부터 45년까지 이들은 1000대가 넘는 일본기를 격추시켰다. 그리고 184척의 적 상선을 침몰시키고 817개의 교량과 1225개의 기관차를 파괴했으며 약 6만 명의 일본군을 사살했다. 이들의 공격성과 기술은 이미 전설적인 존재가 돼버린 오리지널 플라잉 타이거의 명성을 한층 더 상승시켰다. 상어 이빨의 P-40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성으로 일본 제국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시절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중국인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다.